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5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신천지를 향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습 방문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기기도 어렵고 직접 돌보기도 힘든 상황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에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인천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죠? 네, 부평 구민입니다. 네, 48살의 중국 국적의 여성인데요. 부평구 청천동 거주자입니다. 이 여성 지난달 16일 신천지 과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인천시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발열 등 증상을 보이거나 대구와 과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여기에 포함돼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확진자는 신천지 과천 예배 참석 이후부터 자택 자율 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배우자와 딸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 이 확진자의 남편이 한국 GM 부평 공장 근로자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 GM 입장에서는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 GM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당시 한국 GM은 만약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거든요.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공장 폐쇄 등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신차 트레일블레이저를 선보이며 한국 GM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국 GM 부평 공장이 폐쇄될 경우 한국 GM은 물론 인천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의 완치자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인천 지역 세 번째 확진자죠.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 가이드인데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완쾌가 된 건데요.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 증상을 보이고 25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아 특이한 케이스로 소개가 됐었는데요. 특히 관광 가이드라는 직업 특성상 감염됐을 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을 하고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었죠. 다행히 이런 여파 때문인지 같이 사는 어머니를 포함해 밀접 접촉자 2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확진자는 이번 완쾌돼 퇴원을 하면서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앞서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이자 인천 첫 번째 확진자인 35세 중국인 여성이 완쾌 퇴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인천의 두 번째 코로나19 완치자가 나온 겁니다. 네, 인천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벌써 5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지 40여일 만인데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먼저 전국 상황부터 볼까요? 네, 국내 확진자 수 하루 만에 또 급증했습니다. 정부 공식 집계 시간에 따라서 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보면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정확히 600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4,80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40여일 만입니다.
사망자 역시 3일 오후 기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0시를 기준으로 공개되는 공식 집계에서는 28명이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추가 사망자 3명이 더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 대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루 사이 늘어난 600명 중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환자 수가 580명이었습니다. 국내 전체 환자 수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90% 가까이 됩니다. 네. 우리 지역 상황을 좀 자세히 봐야겠는데 네. 앞선 전화 연결에서 인천 지역 추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확진자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신천지 신도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 새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다행히 확진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요. 3일 확진자 1명이 추가됐지만 인천 지역 환자 수는 한 자리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모두 8명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역시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 지역 모두 전체 확진 환자 수는 1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신천지교 유증상자들의 검진 결과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수도권 상황은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 정부가 3일 이 관련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99% 가까이 진행이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 유증상자는 13,000여 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유증상자들 가운데 49%는 코로나 검사도 진행이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대구의 경우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신도 가운데 양성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양성 판정률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증상자 신도들의 양성 판정률은 1.7%에 그쳤습니다. 네. 이 유증상자의 확진 이 판정률이 이렇게 높게 나와서 좀 걱정인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교를 향해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자 강제로라도 하겠다며 신천지를 기습 방문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평의 한 민간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 기록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만희 씨에게 코로나 역학조사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검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직접 가서 검사 집행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는 경찰과 소방, 경기도 보건인력이 집결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한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오늘 낮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크게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본인도 위험군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에 응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신도들도 어떻게 따라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만희 회장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이만희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가평으로 출발하고 30여 분 뒤 가평 연수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과천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로 확인된 780명에 대해서 집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자가 격리시키고 증세가 심할 경우 역학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락이 닿지 않은 신도 2,90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 파악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 대부분이 이 문을 닫은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파장이 길어지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복지사들이 즉석밥과 김 등을 봉지에 나눠 담습니다. 봉지에는 어르신들이 일주일간 먹을 간편식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복지관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식료품을 받아 준비해온 배낭과 바구니에 담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 어르신에게 급식 대신 간편식이 제공된 지 한 달. 불편하죠. 여기서는 맛있게 여럿이 얘기하면 먹는데 그냥 또 집에 가면 먹기 싫으면 안 먹어지고 답답하기만 하는 거야. 혼자 있으니까 라면 먹는 때가 많지요. 뭐 집에만 들어앉아서 사람이 더 터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급식소 운영을 중단한 곳은 은평구에서만 10곳입니다. 급식 지원 대상은 720여 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점심 식사는 전부 간편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장에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걱정합니다. 은평구의 경우 지원 대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혼자 삽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제 시간에 식사를 드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못 하시다 보면 그만큼 몸에 영양도 안 가고 무리도 가고 그러다 몸도 아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상황들이 좀 걱정스럽기는 하죠. 고독사 고위험 가구 등 취약계층의 정서적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직접 방문으로 진행하던 복지 서비스는 전화 상담으로 제한해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집중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된다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우울해하실 것 같고 안 그래도 우울감 같은 게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병원 동행 등 취약계층 일상생활 지원 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직원이 병원 동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그런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지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하면 되겠지 그랬었는데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라도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취약계층 돌봄에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코로나19 이 상황이 악화해서 계속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서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정부가 예방수칙을 개정해 강화하기도 했죠. 코로나19 예방수칙 강화된 내용과 현재의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현재 상황이 5천여 명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어떻게 의학계에서는 진단하고 있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 지역에서 서서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 물론 경북이 많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합치면은 환자 수가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17개 시도에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발생이 증가할 것이고 혹시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급작스럽게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 신천지 교인들의 유증상자 검진 과정에 있는데 이 유증상자의 확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80% 이상이 나오는 바 있고 그래서 더 우려되는 말씀인데요.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 유증상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을 다들 우려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양성률이 80%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그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증상이 있다고 대답한 걸 봐서는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국 평균치인 5%를 훨씬 웃도는 양성률이 나와서 환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전국 지역 지자체 이 방역 당국이 이 신천지 교인을 비롯해서 유선을 통해서 유증상 등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제 명단이 누락되는 이 보도들이 나와서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는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가 빠져나가는 부분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샐 틈 없는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서 환자를 찾아내서 격리하고 접촉자의 경고를 주고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끊임없이 되풀이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신천지 교인들의 예배 환경의 특성상 감염 확진율이 높았던 그 이해도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특정 공간에 많은 이들이 모이는 이런 다중 집합 장소에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해야 할 행동 요령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버스로 출퇴근을 하다가 요즘은 자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도 좁은 공간에 할 수 없이 가셔야 되더라도 최대한 마스크로 본인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손으로 뭐를 잡지 마세요. 손을 잡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코나 입을 만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좀 웬만한 거리는 좀 걸어 다니시면 길거리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걸어 다니시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앞으로 2주 정도가 중요하다고 또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좀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확산세가 2주 내에 과연 꺾일 것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금부터 계속하면 2주 내에 꺾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다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휴교를 하지 않고 이제 휴교가 끝나고 학교에서 모인다든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발병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 유입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단 마스크도 없어서 난리인 이 나라에서 마스크를 생산할 시간을 벌어주자는 그런 뜻이 더 있는 거지 우리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병 자체가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 의료 주거 시설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병원과 정신요양기관 등 1,800여 곳입니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2주간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이 외부와 격리된 채 생활하게 됩니다. 입소자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 금지와 외부 물품 반입 시 소독해야 하는데요.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상태에 맞춰 코호트 격리 기간 연장이나 대상 시설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오는 5월 28일부터 사흘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10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면역 체계가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폐회식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 경기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추후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등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긴급 돌봄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지역 아동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일부 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긴급 돌봄 시에도 급식은 정상적으로 제공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